안녕하세요 고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02페이지 두 번째 중단원 연습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시오. 2차 방정식인 것과 아닌 것 구분을 하려면 전개한 다음에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서 최고차항이 2차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번의 경우는 x제곱과 마이너스 x를 곱하면 3차항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은 상수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3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틀렸어요. 두 번째, x제곱은 4입니다. 이건 2차 방정식이 맞죠. 3번은 틀렸어요. 세 번째, 이것은 2차식이고 방정식은 아니에요.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로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디귿은 그냥 2차식일 뿐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디귿의 경우는 왼쪽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오른쪽은 x제곱, 즉 2차항이 소거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렸어요. 디귿은 그냥 2차식이고요. 미음의 경우는 5x-2 왼쪽은 1차식, 오른쪽은 x 더하기 x제곱 2차식. 2차식과 1차식 이항해봐야 2차항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니은과 미음입니다. 문제 2번. 2차 방정식과 그 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구하세요. 해라고 하면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특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2번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이 각각의 1차식을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들을 우리가 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1번은 1을 대입할 때, 7을 대입할 때 만족되기 때문에 디귿과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와 5가 되니까 리을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4와 3이기 때문에 니은과 연결이 되고 마지막 4번은 마이너스 3과 2분의 3 연결이 되죠. 기억과 연결이 되더라. 문제 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x-1이라고 합니다. a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 라고 해도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 또는 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특정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차례대로 봅시다. 상수항 마이너스 4를 이항합니다. 그럼 기억에 해당되는 값은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양변에 니은을 더합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고 그 값을 제곱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값이 9가 되죠. 그래서 양변에 9를 더해요. 9를 똑같이 더합니다. 그럼 윗줄에서 아랫줄에서 좌변의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x-3의 제곱이 되겠죠. x-3, 리을은 4와 9의 합이니까 1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제곱근 정의에 의하여 디귿은 즉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책을 덮어놓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두고 결과값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의 공식은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인수분해 되는 것과 근의 공식을 써야 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의 경우는 x-1과 x-5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또는 x가 될 수 있는 값은 5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죠. 마이너스 24를 2로 나눈다. 그 값을 제곱한다. 자, 따라서 x-12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는 12,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더 좋겠다 했었죠. 3번은
이미 완전 제곱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근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것이다. 5번에 4번은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의 공식을 써야 합니다.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짝수가 1차 함계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근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사용할 게 이제 짝수 근의 공식을 쓰게 될 텐데, x는 a분의 a가 1이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2루트 3으로 쓸 수 있더라.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두 2차 방정식 각각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은 다음에 공통인 걸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x-5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곱해서 15가 되는 숫자 중에서 차이가 2가 되는 걸 찾되 그 중에서 큰 값의 음의 보호를 붙여라. 자, 두 번째 식은 곱해서 35가 되는 것 중에서 더해서 12가 되는 걸 가져오는데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번에는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겠네요. x-5와 x-7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 즉 x-5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x는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풀이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x값이 대입되었다 치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도 만족하고 두 번째 식도 만족하고, 이거 작년에 연립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첫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도 만족하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도 0인 것 만족하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 이거 빼버립니다. 뺀 식도 만족하겠죠. 빼고 나면 10x 마이너스 50은 0이니까 5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정답을 찾아줘도 될 거예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다. 나머지 한 근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는 a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문제는 a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한 근이 x가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될 거다. 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이 될 테니까. 그럼 또 다른 2차식이 있겠죠. 문제에서 a를 찾지 말고 나머지 한 근을 직접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2차 함계수도 1, 그럼 x겠네. 상수항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한 근, 나머지 하나는 x가 1이 될 때구나 라고 바로 찾아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요.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마이너스 12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되죠. 따라서 4k 더하기 8은 36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4k가 28, 즉 k가 7이 되면 될 거예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x 더하기 a제곱은 b의 꼴로, 즉 완전제곱 형태로 나타내십시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양변을 일단 4로 나누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을 이항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4분의 3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상수가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왼쪽은 x-1의 제곱이고 오른쪽은 4분의 7이 됩니다. 그럼 a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분의 7인 걸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0번 2차 방정식이 근이 6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이거 근의 공식 쓰라는 거네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혹은 마이너스 b제곱 상관없죠? 똑같으니까 9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분모는 6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24를 더하면 33이더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33.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물었으니 정답은 30이 됩니다. 11번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건 근해 공식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해 공식을 씁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 결과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에요. 이제 제곱근 안쪽 부분은 가능하다면 암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 5의 제곱이면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8이네요. 25와 8 33이죠. 자, 다음 3번과 4번은 개수가 정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양변 6을 곱한다. 두 번째 식은 양변 10을 곱한다. 첫 번째 6을 곱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x-6은 0. 두 번째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첫 번째도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에서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6이죠. 그럼 3, 4, 6의 곱이네요. 12 곱하기 6, 72, 73입니다. 두 번째 x는 8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 25와 4제곱 16을 더하면 41이 되네요. 12번 2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개수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10을 양변에 곱합니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10이에요. 전개하고 10은 오른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2x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까지 나오죠. 자, 2x제곱에서 x제곱을 뺍니다.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에 x를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이번에도 근해 공식을 쓰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17이네요. 13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식을 정리를 하고 근을 찾아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항하고 동량끼리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 되네요. 그렇죠. 근을 찾겠습니다.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 있네요. 2a분의가 아니고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3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 9 빼기 이거 7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수직선상의 그래서 나타내 보면요. 3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근은 루트 7만큼 큰 위치에 있고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루트 7만큼 루트 7만큼 작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루트 7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앞서 배웠겠지만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으니까 2점 얼마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3보다 2점 큰 숫자니까 5점 얼마쯤 될 거고요. 3보다 루트 7만큼 작은 숫자는 0점 얼마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 2, 3, 4, 5, 6은 아니네요. 5까지 되겠네요. 개수가 5개가 되죠. 5개. 문제 14번 은지와 종우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은지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마이너스 3, 2로 봤고요. 종우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8로 봤습니다. 자, 은지는 어떻게 풀었냐? 은지는 이 2차 방정식이 2차항 개수가 지금 1이니까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식을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이 중에서 은지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럼 정확하게 본 건 상수항은 정확하게 봤다는 이야기죠. 자, 요걸 따놓겠습니다. 이번엔 똑같은 방식으로 종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자고요. 종우의 경우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마이너스 1과 즉 x 플러스 1과 8,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식을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인데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 종우는 1차항을 제대로 본 거다. 1차항 개수를. 그럼 원래 주어져 있던 이 방정식은 뭘까요? 이 둘을 결합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0이 되었겠죠. 따라서 a와 b에 해당되는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점심시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용한 곳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소음이 좀 끼어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고 남은 부분을 꽃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꽃밭의 넓이가 234제곱미터일 때 길의 폭을 구하세요. 자, 땅의 폭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폭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이 x인데 그럼 꽃밭을 어떻게 냈을까요? 꽃밭을 어떻게 냈을까? 여러분들 요 사각형 보이죠? 이 사각형을 옆으로 이렇게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당겨지면서 지금 요 빗금칠한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요 빗금칠한 사각형이 아래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로 쪽과 세로 쪽으로 움직여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있는 게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바꿔서 하는 게 낫겠어요. 색깔을 좀 다양한 색깔로 해볼게요. 아니다. 여기 자주색으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 색깔 칠해진 이 부분을 이번에는 밑으로 당기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당겨요. 자, 이렇게 당겼다고 치면 결국은 그림에서 남는 건 뭘까요? 남는 건 원래 주어져 있던 도형이 있었는데 이걸 아래쪽 덜어내고 오른쪽 덜어내고 이만큼을 빼버린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꽃밭 넓이는 이 가운데 부분이죠. 그럼 이 가운데 부분,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세로 쪽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5에서 x만큼을 덜어냈으니까 15-x가 되고요. 가로 방향의 길이는 20에서 x만큼을 덜어냈기 때문에 20-x다. 자, 꽃밭 넓이는 234. 이걸 이용하면 x 찾아낼 수 있죠. 15-x와 20-x를 곱했더니 234가 됩니다. 식을 전개해 볼게요. 300. 마이너스 15x와 마이너스 20x니까 마이너스 35x. 이 차항은 x제곱. 여기서 234를 뺍니다.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300에서 234를 빼면 66이 남죠. 곱해서 66이 되고 더해서 35가 되는 숫자를 찾아요. 그러면 33과 2를 생각할 수 있죠. 둘을 더하면 35가 되네요. 그래서 x-33과 x-2로 인수분해 될 테니 우리가 찾는 x값은 33이거나 또는 x는 2가 될 텐데 덜어낼 수 있는 꽃밭은 15m에서 덜어낼 수 있으니까 33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어내는 도로의 폭은 x는 2, 즉 2m가 될 거예요. 16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가 1입니다. 숫자 a를 구하세요. 두 근의 차이가 1이다. 이 문제도 뭐 몇 가지 방법을 써서 풀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식을 전개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의 공식을 써서 푸는 것,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양변을 이걸 4로 나눌 거예요. 그럼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가 될 겁니다. a가 양수라 했거든요.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입니다. 자, 이제 두 근을 찾았죠. 그럼 두 근이 가만히 살펴보면 앞서 했던 것처럼 2를 중심으로 해서 2분의 루트 a만큼 오른쪽에 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분의 루트 a만큼 왼쪽에 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1만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1. 그럼 2분의 루트 a와 2분의 루트 a를 더하면 1이 되겠죠. 즉 루트 a가 1이 되는 값일 테니까 a가 1이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17번 보겠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a-3, 2a-3을 지난다. 대입하면 a에 대한 식이 나오죠. 두 번째, 사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데요. 대입하고 난 다음에 사사분면 지나가지 않게 만들어라. 좌표평면에서 y는 a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는 x가 0이 되면 y값이 1이 되죠. 0,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 다음 a가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1, 2, 3, 4, 4분면에서 만약에요. a가 x축과 평행하다면 4, 4분면을 지나가진 않아요.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라면 1, 2, 3, 4분면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면 4, 4분면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제 4,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기울기가 양수 또는 0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가 a죠.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찾아내세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단 이렇게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대입해서 찾아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x 대신에 a-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2a제곱-3을 대입합니다. 2a제곱-3은 a 곱하기 a-3 플러스 1이다.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네요.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이항하고 동량끼리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4인데 차이가 1이 되게, 그럼 a 플러스 4와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a가 될 수 있는 값은 1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양수인 것 혹은 0이거나 양수인 걸 고르라 했으니 마이너스 4는 버리고 a가 1이라는 걸 가져오면 됩니다.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BA, AB 선분 위를 움직이고요.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다음 점 Q는 B에서 C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데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것은 1초에 1cm씩 움직이고요. 점 Q의 경우는 1초에 2cm씩 움직인대요. 자, 두 점이 각각 A와 B의 위치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삼각형 PBQ 넓이가 64제곱센티미터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란 변수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P 선분의 길이 곱하기 BQ 선분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점 P와 점 Q는 움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BP와 BQ도 시간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럼 얼마만큼일까? 원래 AB 길이는 16이었는데 시간이 몇 초 지났냐? T초 지났다고 하면 요 P부터 B까지 거리는 16-T가 돼요. 왜? A부터 P까지 거리가 이게 T가 될 테니까. 그렇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면에 B부터 Q까지 거리는 B에서부터 움직여갑니다. 초당 2만큼. 따라서 이건 2T예요.
따라서 2t와 16-t를 곱한 결과에 2분의 1을 곱하면 그 값이 바로 64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2분의 1, 16-t, 2t를 곱하면 64. 됐죠? 자, 이만큼 약분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t는 64. 좌변으로 우변을 이항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4가 0이죠. 근데 여기에 보이는 이 왼쪽 식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t-8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t는 8이다. 즉 8초 지났을 때 삼각형 넓이가 6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쪽에 있는 교과서 몇 페이지일까요? 교과서 107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